예,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가베란 이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여자친구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여자친구 A를 이제는 만약에 총을 쏴가지고 사망하게 했습니다. 얘에게 살인죄가 성립하겠는가? 살인죄 조문이 이거죠. 사람을 살해한 건 맞습니까? 얘 사람 맞죠? A 사람 맞습니다. 사망하게 했습니다. 살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사망이라는 결과를 얘기함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얘를 죽게 했죠. 살해한 건 맞습니다. 얘도 사람 맞고 자 맞고. 그럼 이게 살인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구속요건이죠. 이 부분은 형벌이고.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앞으로 공부할 달리 정당방위로 살해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 성립요건입니다.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범죄 성립요건은 요 세 가지 원,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입니다. 지금 제1항 범죄의 의의고 그 다음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입니다. 로마자 1번 범죄 성립요건 아까 요거죠.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설명 등을 통해서도 자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문제 풀이 등을 통해서도 보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 부분 먼저 범죄 성립 요건. 범죄가 성립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는 처벌 조건이나 소추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처벌 조건 그 다음 세 번째로 소추 조건. 요 세 가지고 범죄 성립 요건은 방금 보았지만 구속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고 처벌 조건이나 소추 조건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한 이후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미 범죄가 성립해야지만 그 다음에 얘를 두드려 팰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죄가 되지도 않았는데 범죄가 있지도 않은데 두드려 팰 것인가 많이 고민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를 머리 안에 한번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순서를 머리 안에 넣어두시고 나중에 가면 이것을 왜 쓰는지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개념 고의가 뭐냐?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행위로 나갈 의사. 구속요건 요소 중에서도 요거죠. 구속요건. 요 중에서도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고의의 인식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도 나와 있죠. 고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절도죄 등에서 불법 연덕 의사,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 불법 연덕 의사, 목적 이런 것들은 내 뚜껑을 열어봐야지 말 수 있는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 그리고 위법성 요소, 책임 요소, 처벌 조건이나 소추 조건은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게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으면 다음 중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진일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위한 첫 스텝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리고 고의 인식 대상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다. 이것은 뒤에서 고의 파트에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고 특히 소추 조건에서 어떤 게 친고죄이고 어떤 게 반의사 불벌죄인지는 반드시 두 문자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그림에서 다시 봅니다. 처벌 조건이 있죠. 객관적 처벌 조건을 구비할 것. 가로 안에 사전 수뢰죄의 고모 또는 중전이 된 때. 그 다음 인적 처벌 조건을 구비해야지만 될 것. 이것은 인적 처벌 조가 사유 또는 인적 처벌 소멸 사유가 없을 것. 이 개념들도 뒤에서 다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소추 조건은 친고죄에서 첩보 유효한 고소가 있어야 되고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가 없을 것.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서 로마자 2번 처벌 조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 처벌 조건이란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실체법적 조건으로 일단 성립한 범죄의 가벌성을 좌우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처벌 조건을 논한다는 것은 벌써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는 겁니다. 성립한 이후에 처벌 조건을 논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종류 표가 있죠. 표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객관적 처벌 조건 방금 봤지만 예에서 사전 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그 밑에 효과, 참고 표가 있죠. 한번 봅니다. 장관으로 임명될 개연성 있는 갑은 앞으로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뭐 뇌물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기자들에게 발각되어 문제가 되자 결국 대통령은 이 갑을 장관으로 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된 건 아니죠. 결국은 임명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갑에게 사전 수뢰죄가 성립하는가. 사전 수뢰죄, 뭐 간원에서 공부하겠지만 지금 각주 2번을 한번 봅니다. 129조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된 자가 아니죠. 될 자입니다.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입니다.